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맹자쌤과 함께하는 논술 교실 몇 번째? 네, 18번째 시간입니다. 자, 어제 지난 시간 17, 16, 15는 우리 페이스맵으로 논술에 뭘 썼어요? 네, 그쵸. 논술 서론을 썼어요. 오늘부터 트렁크 맵으로, 네, 몸통 맵, 트렁크 맵으로 논술의 본론을 쓰는 방법을 우리 함께 연구해 볼 거예요. 자, 이게 몇 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질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서론 하나 쓰는데 저희가 한 3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자, 본론에서 가장 중요한 논증은 시간이 좀 더 걸리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아마도 2시간 걸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일단 해봐야지만 얼마나 걸리는지 알 수 있겠죠? 자, 여러분 화이팅! 교재 준비해 주세요. 자, 교재 준비되었나요? 여러분 교재 46쪽, 47쪽입니다. 자, 보던 그림이죠? 어떤 그림이에요? 네, 서론에서 우리 한번 봤습니다. 바로 학교폭력 목격에 대한 자료가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페이스맵에서 서론을 한번 써봤고요. 이번에는 트렁크 맵을 통해서 논증하는 방법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자, 가까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그림 자료를 보면 최근 1년간 학교폭력 피해 목격을 하고 어떻게 대응했는지 그거에 대한 결과가 나타나 있습니다. 모른 척한 사람은 62%, 자, 함께 말린 사람은 17%, 선생님께 알려준 사람은 10%, 그 다음에 부모님께 알린 사람은 3%, 경찰에 신고한 사람은 1%고 상담센터에 상담을 한 사람은 하나도 없대요.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이유가 7%랍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가장 충격적인 건 뭐예요? 친구가 학교폭력 피해를 당하는데 모른 척 했다가 62%예요. 좀 충격적인데요. 자, 그 다음 옆에 보면은 최근 1년간 학교폭력 피해 고통, 피해자가 느끼는 고통이에요. 죽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웠다가 14%예요. 많이 고통스러웠다 20%, 고통스러웠다 27%, 다 합하면 47에 14, 47에 14 하면 몇 프로예요? 61%가 너무 고통스러웠대요. 근데 별로 고통스럽지 않았다 29%, 전혀 고통스럽지 않았다 10%. 자, 학교 폭력의 정도도 다르고 피해 정도도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느끼는 건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상황마다 어떤 폭력인가에 따라서 좀 달리 느낄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초중고생 학교 폭력 방관 실태 목격을 하고도 모른 척 했던 실태 왜 그랬는지 한번 보면은 최근 1년간 학교 폭력을 직접 목격한 1.7%의 사람들 대상으로 봤더니만 이 중에 절반, 목격자 중에 44%는 못 본 척 했대요. 그래서 왜 못 본 척 했니 물어봤더니 나도 당할까봐 보복이 무서운 거죠. 30%. 관심이 없어서 26.9%, 도와줘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23%,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몰라서 19%예요. 자, 당할까봐 내 친구가 맞고 있는데 내가 못 본 척한 건 나도 당할까봐 내 친구가 맞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어서 좀 심각하네요. 내가 뭐 도와준다고 해도 별다르게 달라질 게 없을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잘 몰라서. 자, 이런 상황입니다. 자, 여기에 미국 연구진의 지진 발생 시 경찰, 소방관이 겪는 충격과 비슷하다. 뭐가? 왕따 폭력을 목격한 학생들이 받는 충격은 소방관, 경찰, 용감한 소방관, 경찰관이 지진을 대할 때 이 천재지변과
맘먹는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왕따를 목격한 학생들이 받는 심리적인 충격과 증상 한번 알아볼게요. 심리적으로 엄청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나도 왕따를 당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함을 갖게 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트라우마가 생긴대요. 그 다음에 증상은 점점 말이 없어지고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잠을 못 자고 우울하고 짜증이 나고 심지어 막 구역질도 나고 구토도 난대요. 소화를 시키지 못한대요. 그 다음에 왕따 피해 학생, 가해 학생이 꿈에 나타나서 악몽을 꾼대요. 그리고 나도 죽고 싶다는 자살 충동을 느끼게 된대요. 자, 여러분, 학교폭력 너무 무섭죠. 피해를 당해서도 안 되고 내가 학교폭력 가해자가 되었어도 안 되고 내가 학교폭력 장면을 목격했어도 안 돼요. 피해자가 되든 가해자가 되든 목격자가 되면 우리 행복해질 수 있어요? 예, 이건 우리의 행복과 너무 거리가 멀어요. 자, 행복해지지 않아요. 자, 그럼 행복해져야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겠죠. 자, 일단 이 그림과 그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문제점을 찾아야 돼요. 행복해지기 위해서. 알 수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학교폭력에 대한 나의 생각,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선생님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 이유는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네, 우리 내 일생을 불행하게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일생을 망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됩니다. 자, 학교폭력 목격에 대한 나의 생각. 여러분은 한번 목격한 적이 있나요? 선생님은 없어요. 예. 그런데 이 자료를 통해서 보니까 목격자가 이렇게 심리적인 충격과 이런 증상으로 고통스러워 한다고 하니까 이 목격자를 상담해주는 기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목격자의 충격을 상담해주는 기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해주는 기관을 여러분들이 기관이 있어요. 기관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건 2011년 기사잖아요. 자, 지금부터 9년 전이죠. 그 이후로 여러분 2011년까지만 해도 상담기관이, 목격자의 상담기관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이후에 달라진 게 뭐냐면은 청소년 사이버센터도 있어요. 청소년 사이버센터. 사이버 상담센터가 있거든요. 자, 1338번이에요. 그 다음에 학교폭력이 일어나면 여러분 신고하면 돼요. 목격도 신고할 수 있어요. 117로 신고하세요. 또 1338로 해도 되고요. 또 상담해주는 데가 있어요. 1588 9128. 여기에는 신고도 하고 상담도 할 수 있어요. 예, 이렇게 지금은 선생님이 이 책 처음 썼을 때, 이 자료를 서치했을 때와 많이 달라졌습니다. 자, 그래서 학교폭력 목격에 대한 나의 생각은 목격자의 충격을 상담해주는 이런 기관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주장하고 싶은 내용은, 여러분 뭘 주장하고 싶어요? 우리 지금 학교폭력 반드시 일어나면 안 되지만 학교폭력을 목격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싶어요. 폭력을 목격하면 아주 강하게 주장하고 싶어요. 신고하자가 아니라 신고해야 한다라고 하고 싶어요.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자, 내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모든 근거들을 다 쓸 수 있죠. 네, 이런 근거들을 다 쓸 수 있어요. 일단 뭐 피해자가 받는 고통, 피해자의 고통도 또 이것도 쓸 수 있고, 또 학교 폭력이 없는 학교 폭력을 줄이는 폭력을 예방하는 다양한 방법들도 근거로 쓸 수 있겠죠. 방법도 근거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요건 맹자쌤의 생각이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하도록 합니다. 스톱 버튼 눌러주세요. 자, 이번에는 47쪽 2번 근거를 뒷받침해줄 사실이나 예를 찾아봅시다. 다시 말하면 근거 찾기를 한번 해보자는 얘기예요. 학교폭력 장면을 목격하고 신고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게 신고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논술을 신고해야 한다, 찬성, 아니야, 신고하지 않을 수도 있어, 반대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찬반 논의형으로 이 논술을 전개시킬 수도 있고요. 또는 학교폭력 장면을 보고 신고해야 해. 왜? 이런 문제점이 있어.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지? 이런 해결 방안이 있어. 자, 이렇게 문제 해결 논술로 쓸 수도 있어요. 자, 찬성 반대 논의형 논술로도 쓸 수 있고 문제 해결형 논술로도 쓸 수가 있답니다. 자, 그러면 찬성 반대형 논술로 쓸 때에는 찬성 입장에서 근거를 마련해야 되죠. 근거 마련을 어떻게 해야 하냐면 찬성 입장의 근거를 마련해야 돼요. 근거를 마련하고 또 반대 입장의 근거를 마련해야 돼요. 근거를 마련해서 찬성의 좋은 점, 반대의 좋은 점을 모아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나의 주장을 새롭게 펼쳐야 돼요. 네, 새롭게 펼쳐야 합니다. 자, 또 찬반 논의형 논술에서 근거 마련은 어때요? 예, 쉽죠. why, 왜 하면 이런 문제점이 있어. 그러니까 문제점에 대한 근거들을 마련하면 되고, 그럼 어떻게 해야지? how, 해결 방안, 이렇게 하는 게 좋아 하는 해결 방안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자, 어떻게 보면 비슷하기도 하겠지만 나의 주장은 같으나 전개 방식이 조금 다를 수가 있겠죠. 찬성 입장에서 보면 이래. 근데 반대 입장에서도 꼭 나쁜 것만은 아니야. 그들의 입장에서도 이렇단다. 그런데 학교폭력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학교폭력 장면을 보면 목격을 하면 신고해야 해. 반대 입장에서 내세운 그런 것들은 이렇게 해결하면 될 것 같아. 이렇게 펼치는 거고, 이것은 학교폭력 장면을 보면 신고를 해야 해. 왜?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 아, 그렇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하면 돼. 네, 이렇게 자신의 주장을 끌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유형의 논술을 지금 쓰고 싶은가요? 네. 한번 나라면 어떻게 문제 해결형으로 나의 논리를 주장할지 아니면 찬반 논의형으로 나의 논리를 주장할지 자신이 판단해서 그것대로 정리하면 되는데요.
어떤 게 더 설득력이 있을까요? 네. 상황에 따라서는 이게 설득력이 있을 수도 있고, 찬성 반대가 팽팽할 때는 이게 설득력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그렇게 팽팽하지 않고 그래도 찬성 쪽이 많다 이러면 이쪽으로 끌고 가도 된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형태로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교재에 보면은 자, 트렁크 맵이 나와 있는데, 트렁크 맵에 보면은 학교 폭력 장면을 보면 신고해야 한다. 왼팔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오른팔은 학교 폭력 장면을 보면 신고하지 않을 수도 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네요. 자, 그럼 이건 무슨 형이에요? 찬반 논의형이 되겠죠. 찬반 논의형이 되겠어요. 자, 찬반 논의형이라 생각하고 중심 근거와 뒷받침 근거를 우리가 지금 마련해 봐야 합니다. 자, 준비되었나요? 자, 선생님도 한번 준비를 해볼게요. 자, 좀 공책이 두꺼워서 좀 잘랐어요. 설명하기 쉽게. 자, 일단은 여러분 근거를 마련하려면 우리 중심 근거를 마련하고 뒷받침 근거를 마련해야 되죠. 그러면 찬성 쪽 입장의 중심 근거는 무엇이고 반대쪽 입장의 중심 근거는 무엇인지 이렇게 나누어야 되겠죠. 잘 나누고 선생님은 그냥 걷지만 여러분은 무엇을 이용하면 좋을까요? 자를 이용하면 좋아요. 꽃게가 말이죠, 여러분. 계속 옆으로 걸어가면서 자기 아이들한테는 똑바로 걸으라고 한대요. 선생님이 지금 손으로 쓱 그면서 여러분한테 자를 대고 걸어라, 선을 그으세요 라고 하는 것 보니까 꽃게랑 다를 바가 없죠. 네, 미안해요, 여러분. 자, 근거를 뒷받침해줄 사실이나 예를 찾아봅시다. 주어진 표와 그림에서 찾아도 됨 하고 나왔어요. 자, 여러분 왼쪽 46쪽에 보면은 46쪽에 봐봐요. 이렇게 이 자료를 가지고 근거를 한번 마련해 볼게요. 일단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각 자료의 번호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이거 1번이라고 할게요. 학교 폭력 피해 목격 행동. 요건 2번이라고 할게요. 자, 피해자의 고통 정도. 3번. 요건 방관. 그냥 구경만 하는 실태가 어느 정도인지. 자, 요거는 목격자가 겪는 충격, 스트레스. 예.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거는 피해자. 이거는 자, 목격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목격자의 행동. 요거 보면은 목격자가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나와 있죠. 방관하는 이유가 나와 있어요. 방관 이유. 여기에서는 목격자의 스트레스, 고통이 나와 있어요. 목격자의 고통, 요것도 피해자의 고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걸 근거로 해서 우리가 한번 근거를 한번 마련해 볼게요. 자, 한눈에 보이게 하려니까 좀 힘이 드네요. 선생님이 이렇게 종이를 여러분 교재를 찢어서 이렇게 한번 봅니다. 자, 일단 학교폭력 장면을 보면 신고를 해야 해. 찬성 입장에서. 그러면 누가 왜? 라고 묻겠죠. 왜냐하면 피해자가 너무 큰 고통을 당하고 있어. 피해자의 고통에 대해서 피해자가 고통스러워. 자,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하려면 근거가 필요하죠. 보조 근거. 중심 근거는 피해자가 고통스러워. 자, 설명을 할 때 보조 근거. 뭐가 있을까요? 어느 부분이 해당될까요?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2번 보면은 피해자 고통이 장난 아니죠. 고통스러웠다 27%, 많이 고통스러웠다 20%, 죽고 싶을 만큼이다 14%. 다 합하면 얼마예요? 자, 암산 시작 47, 47 더하면 61%가 너무 고통스러웠다요.
자, 그러면 자료 2를 가지고 2를 바탕으로 해서 설명을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찬성해서 학교폭력 장면을 보면 신고해야 해 하고 주장했어. 왜냐하면 목격을 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학교폭력이 늘어날 수 있겠죠. 네. 목격을 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학교폭력이 더 늘어난다. 학교폭력이 증가한다. 자, 이 근거를 뭘로 대면 좋을까요? 보조 근거. 어떤 설명 자료를 넣으면 좋을까요? 아이고, 안 보이는구나. 설명 자료를 넣으면 좋을까요? 설명 근거는, 보조 근거는 뭐가 있을까요? 네, 1번 자료 한번 보세요. 62%나 모르는 척하고 있대요. 선생님께 알려주는 사람은 10%고 함께 말린 사람은 17%고 부모님께 알린 사람은 3%예요. 뭔가 반응을 보인 사람은 봐요. 10%, 17%, 27%죠. 30%, 31%예요. 나머지는 모른 척하거나 기타에 해당돼요. 자, 이렇게 된다면 지금 현재 목격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죠. 그래서 이게 문제다라고 하면서 문제점을 이렇게 신고하지 않으면 앞으로 학교폭력이 점점 늘어날 거야 라고 1번 자료를 근거로 해서 설명을 하면 되겠죠. 자, 반대 주장은 뭐예요? 학교폭력 장면을 목격하면 신고하지 않아도 돼? 신고하지 않을 수도 있어. 왜? 신고하는 것이 쉽지 않아. 그쵸. 쉽지 않아요. 맞아요. 저도 공감은 해요.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설명을 뭘로 하면 될까요? 설명 근거는 뭐가 있을까요? 보조 근거. 신고하지 않아 하고 중심 근거예요. 보조 근거로는 몇 번일까요? 네, 3번. 나도 보복을 당할까봐 30.6%가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리고 26.9%는 관심이 없어요. 또 23.5%는 도와줘도 소용없을 것 같으대요. 그 다음에 19%는 어떻게 할지 모른대요. 자, 그러면은 설명 자료 3으로 지금 현재 상황 이렇게 얘기해주고, 특히 여기서 초점을 맞출 건 뭐야? 신고하는 것이 쉽지 않다. 요게 좀 초점을 맞춰서 설명하면 되겠죠. 두렵잖아요. 나도 당할까봐. 네. 그 다음에 또 학교폭력 장면을 목격하면 신고하는 게 쉽지 않아. 왜냐하면 2번. 목격하면 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려. 자, 내가 이렇게 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리면서 목격한 장면을 누군가에게 신고한다는 것이 쉽진 않겠죠. 그러면 이 설명 자료는 또 어디에 있을까요? 설명 근거는, 자, 여기 봐봐요.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자, 우리들이 용감하게 생각하는 경찰 소방관 아저씨들이 지진 발생했을 때 그것을 본 충격과 비슷하대요. 네. 천재지변과 맞먹는 스트레스래요. 목격자의 고통이 이렇게 심하대요. 그러면 그 자료 몇 번으로? 자료 4번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겠죠. 네.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자, 정리되었나요? 이번에는 친구들과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내 생각을 트렁크맵에 나타내어 보세요. 나의 주장은 뭐예요? 주장. 네, 학교폭력을 목격하면 신고해야 한다. 맹자쌤의 주장은 이거예요. 여러분의 주장은 뭘까요? 자, 각각 자기의 주장을 쓰세요.
나는 학교폭력을 목격하면 신고해야 한다. 맹자쌤은 강하게 주장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반드시라는 말을 넣을 거예요. 반드시. 네. 자, 자기의 주장 썼나요? 자, 여러분, 논증할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논증할 때. 주장을 하는 중심 근거. 왜냐하면 Y에 해당되죠. 그 다음에 이 중심 근거를 받쳐주는 보조 근거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이렇게 세 개가 한 세트로 놀아야 돼요. 논증, 한 세트가 주장, 중심 근거, 보조 근거. 자, 그러면은 일단 큰 주장은 신고해야 한다. 이거는 나의 논제 전체, 내 논술 전체에 대한 주장이에요. 전체에 대한 주장이에요. 전체에 대한 주장. 근데 일단 우리가 찬반 논의형 논술을 써야 되니까 찬성 입장에서 주장은 뭘까요? 학교폭력을 보면 신고해야 한다. 이거 찬성 주장이에요. 찬성 주장. 그 다음에 그러면 이번에 중심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중심 근거 1, 또 중심 근거 2가지만 씁시다. 근거 2. 이건 반대 주장이에요. 반대 입장의 주장. 여기도 중심 근거 하나, 또 중심 근거 2 이렇게 가야 되겠죠? 자, 첫 번째 중심 근거로는 어떤 걸 내세우고 싶을까요? 찬성 입장에서 학교폭력 장면을 보면 신고를 해야 되네. 일단 찬성하는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누가 있어요? 네, 피해자가 있죠. 피해자 얼마나 고통받는데요. 죽고 싶대잖아요. 그러나 학교폭력 장면을 보고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목격자를 생각하는 거죠. 그들이 받는 트라우마는 장난 아니래요. 예, 아주 충격이 말도 못한대요. 자, 이렇게 피해자를 위할 것인가, 목격자를 위할 것인가, 서로 각각 입장에서 한번 알아보는 거예요. 자, 학교폭력 장면을 보면 신고를 해야 한다. 중심 근거는 Y에 해당되는 거죠. 왜?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이 너무 크다. 피해자의 고통이 너무 크다. 자, 어떻게 크는지 설명을 해줘야 되죠. 설명이 바로 뭐라 그랬어요? 보조 근거라 그랬어요. 보조 근거. 우리 아까 뭐 하기로 했어요? 자, 자료. 설명 자료 뭐 쓰기로 했나요? 요거 쓰기로 했죠. 자료 2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 돼요. 자료 2로 설명하기. 자, 그 다음 또 학교폭력 장면을 보면 신고를 해야 해. 왜? 행복한 사회를 만들려면 학교폭력이 너무 많으면 행복한 사회가 되지 않잖아. 정의롭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신고 정신이 필요해 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면 정의롭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내 신고 정신이 필요하다. 자, 이게 뭐예요? 중심 근거예요. 그러면 또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보조 근거가 필요한데, 자, 지금 현재 보고도 신고 안 하는 사람이 엄청 많다 그랬죠. 바로 아까 여기 봐요. 여기 보면은 신고하지 않아서 목격을 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학교폭력이 증가할 텐데 신고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다. 네. 자, 자료 2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 되겠어요. 자료 1. 자료 1을 가지고 설명하고 여기는 자료 2를 가지고 설명하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반대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학교폭력 장면을 보고 신고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면 왜? 누굴 생각해야 돼요? 네, 목격자들이 겪는 정신적 스트레스. 목격자들이 겪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매우 높다. 스트레스 지수가 매우 높다. 자, 얼마나 높은지 설명을 해야 되겠죠? 설명. 아까 어디 나왔어요? 네. 자료 3이래요. 자료 3. 이건 바로 뭐다? 보조 근거다. 자, 또 학교폭력 장면을 보고 신고하지 않을 수도 있다. 왜? 우리 아까 여기에 자료를 보면은요. 자료를 한번 또 볼게요. 보면은 여기 보면 관심이 없어서도 있고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도 있는데 27%에 19%에 엄청나요. 50 몇 프로인가요? 아닌가? 27, 19도 아마 얼마예요? 네, 46%네요. 자, 그러면 학교폭력 장면을 보고 신고하지 않을 수도 있다. 신고하는 방법을 모르거나 신고 방법을 모르거나 또 거기서 보면은 여기 한번 더 볼게요. 보면 도와줘도 소용없을 것 같아서 자기 혼자 그렇게 생각해 버린대요. 23%가. 자, 하면은 69%네요. 네. 신고해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생각한다. 자, 그러면 보조 근거를 들이대야죠. 설마 아니야, 진짜 69%의 사람들이 그러고 있어 라는 근거를 제시해야 되죠. 자료 3이죠. 자료 3. 네, 자료 3. 3번 자료. 자, 네. 자, 여러분 3번 자료 정리되었나요? 다시 한번 선생님이 설명할게요. 이건 처음은 논술 주제예요. 이건 주제고요. 이건 논술 전체의 주제예요. 논술 전체의 나의 주장이에요. 찬반 논의형에서 보면은 이제 찬성 주장이 따로 있고 반대 주장이 따로 있죠. 자, 주장. 학교폭력 장면을 보면 신고를 해야 해. 왜 해당되는 게 중심 근거라 그랬죠. 중심 근거. 피해자의 고통이 너무 커. 얼마나 큰데? 보조 근거를 들이대요. 네, 보조 근거. 설명할 때 보조 근거. 자, 학교폭력 장면을 신고해야 해. 왜? 정의롭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신고 정신이 필요해. 우리가 얼마나 신고 안 하는지 그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해주면 돼요. 자, 이번엔 반대 주장이에요. 자, 학교폭력 장면을 보고 신고하지 않을 수도 있어. 왜? 목격자들이 겪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매우 높아. 그리고 얼마나 높은지 보조 자료로 근거를 제시해줘요. 그 다음, 신고 방법을 모르거나 신고해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해. 설마, 아니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 자, 논증의 3요소가 뭐라 그랬어요? 논증의 3요소. 여러분, 논증의 3요소는 뭐라 그랬어요? 논증의 3요소. 먼저, 주장이라 그랬죠. 주장을 내세우고, 그 주장에 맞는 왜? 중심 근거. 이 중심 근거에 또 설명이 필요하죠. 중심 근거를 받쳐주는 보조 근거. 이걸 가지고 선생님이 논증의 3요소다 라고 얘기했고요. 보통 근거라고 하면 중심 근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보조 근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보조 근거는 주로 어떤 것들이 보조 근거로 활용되나요? 이것처럼. 자, 이렇게 어떤 재단이나 어떤 그 연구단체에서 조사한 내용,
연구한 내용들이 주로 보조 근거로 많이 이용되고 있고, 또 어때요? 신문 기사에도 있고 또는 전문가 의견도 있어요. 자, 이럴 때 보조 근거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보조 근거가 탄탄해야지만 내 중심 근거가 힘을 얻게 되고요. 내 중심 근거가 또 탄탄해지면 내 주장이 옳다라고 모든 사람이 생각해서 내 주장대로 움직여준답니다. 그러면 내 주장대로 하면 어떤 세상이 된다고요? 네, 당연히 행복한 세상이 되죠. 왜냐하면 우리 삶의 목표는 뭐다? 행복하게 사는 거다. 그래서 논술은 행복의 걸림돌 되는 것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바로 논술의 목적이죠. 그래서 논술의 목적도 뭐다? 네, 행복이다. 논술쟁이는 우리에게 왜 왔다? 우리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서 왔다. 그러면 내가 행복해지려면 뭘 잘해야 한다? 논술을 잘해야 한다.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보세요. 자, 지금 우리는 어떤 논술을 쓰고 있다고요? 네, 찬반 논의형 논술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찬성 입장에서는 이렇다. 반대 입장에서는 이래. 그러면 찬성, 반대의 좋은 점을 따서 내가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돼요. 해결 방안을. 학교 폭력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 찬성 입장도 있고 반대 입장도 있어요. 찬성 입장은 피해자 입장이죠. 100% 맞아요. 피해자만 생각하면 바로 신고해야 돼요. 또 목격자만 생각하면 신고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해요. 그러나 어쨌든 학교폭력을 목격하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신고해야 되는 중심 근거를 나 나름대로 찾았어요. 학교폭력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학교 폭력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두 사람이 아니라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나의 해결 방안은 이거예요. 찬성 입장, 반대 입장 다 들어봤더니 나 학교 폭력을 해서 신고를 해서 목적은 뭐예요? 학교폭력 없는 세상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해결 방안이 학교폭력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일단 찬성 입장에서 보면 자, 피해자는 크고 작은 여러분 작은 폭력을 받아도 계속 참고 있으면은 상대방이 만만하게 보고 두 번, 세 번 나중에 더 큰 폭력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또는 한 번의 폭력을 당했는데 선생님이나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면 보복을 할까봐 두려워서 혼자 끙끙 앓다 보면은 그게 너무나 고통스러워져서 결국은 자기 자신이 피폐해져요. 그래서 피해자는 어쨌든 간에 피해를 보면은 신고를 해야 돼요. 부모님이든 친구든. 그리고 더 큰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신고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목격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학교 폭력을 해결하기에 모두가 노력하려면 목격자는 고통스럽지만 충격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갖고 있지만 일단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상담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게 좋겠어요. 상담 기간. 여러분, 학교폭력에 보면은 지금 선생님이 지금 보여주는 자료는 2011년도 자료고요. 지금 현재 2020년 현재는 학교폭력을 당하면은 청소년 사이버도 있어요. 청소년 사이버 상담실도 있어요. 사이버 상담실 1338이에요. 그 다음에 학교폭력 신고는 117이에요. 그 다음에 1588 9128 하면은 상담도 해주고 신고도 받아줘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도움을 요청할 때가 많답니다. 물론 부모님도 있고 친구도 있고 학교 선생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여의치 않다면 이렇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 목격자도 신고하고 힘들면 상담을 받고 피해자도 신고하고 상담을 받고 그러면 모두가 여러분을 도와주기 위해서 준비가 되어 있답니다. 이렇게 학교폭력을 해결하기 위해서 피해자, 목격자 모두가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맹자쌤의 해결 방안은 학교폭력을 목격하면 신고해야 한다는 사람들의 입장과 신고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입장, 두 입장을 다 이해해요. 하지만 나의 해결 방안은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학교 폭력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두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목격자, 피해자만 있는 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서 불합리한 것은 신고하는 정신을 좀 더 높여야 돼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국가 차원에서는 지금 뭐 여러 군데 있긴 하지만 그 학교폭력 관련 센터나 그 다음에 상담실을 더 많이 늘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국민은 어떻게 해요? 이런 것들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은 감히 누가 내 친구를 또 나를 해를 끼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배꼽은 중심이라 그랬죠. 나는 이런 해결 방안을 가지고 다시 한번 내 주장을 강조를 합니다. 내 주장이 뭐라고요? 일단 학교폭력이 목격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왜? 이유를 먼저 한번 써볼게요. 일단 피해자 쪽에서 보면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받는 친구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 고통도 장난 아니게 높다. 그리고 또 목격한 사람들도, 목격자들도 그 스트레스가 죽을 만큼 고통스럽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일어나지 않게 위해서는 학교폭력을 목격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반드시 신고하자 라고 주장을 다시 한번 강하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 생각을 써도 좋고요. 요건 맹자쌤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맹자쌤의 생각이나 여러분의 생각이나 맹자쌤이 여러분의 논술 친구이기 때문에 비슷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요 트렁크 맵에 정리한 내용을 가지고 내 주장이 옳다라는 논증을 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뭐라고요? 본론을 완성해 보는 거죠. 자, 이걸 가지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본론을 한번 완성해 볼 텐데요. 자, 여러분 생각을 여기에 잘 정리해 놔야지만 본론을 완성하는 데 쉽답니다. 자, 정리 깨끗하게 해주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